chào các bạn, mình là Jisoo đây. 안녕하세요, 양지수예요. 베트남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인이 자주 하는 말을 베트남어로 직역해서 말하면 어색할 수 있다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국 사람과 베트남 사람의 생각 또는 문화가 많이 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표현도 많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슷한 점이 많아도 다른 점이 있겠지요? 실생활에서 같은 상황인데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을 가지고 베트남어로 직역해서 말하면 어색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 관련해서 한국인이 자주 하는 말 몇 가지를 베트남어로 직역해서 말해보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럼 재미있게 봐주세요. 첫 번째로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한국인들이 보통 식사를 할 때 이 두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누군가가 밥 사주거나 아니면 요리해 줬을 때 그 사람한테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하려고 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냥 식사를 할 때도 한국 사람들이 이 두 말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이 두 말은 베트남어로 직역해서 말하면 좀 어색합니다. 잘 먹겠습니다는 tôi sẽ ăn ngon 하고 잘 먹었습니다는 tôi đã ăn rất ngon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한테 듣기가 좀 이상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 mời 플러스 상대방 이렇게 더 많이 말합니다. 상대방한테 드시라는 뜻이고요. 물론 여기서 상대방한테 드시라는 것은 무조건 내가 사주거나 아니면 요리해줘야 그 사람한테 드시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여기서 그냥 상대방한테 먼저 식사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mời anh, mời em, mời chị 아니면 그냥 대충 모든 사람들한테 mời mọi người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사주거나 요리해 줬을 때 감은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mời 플러스 상대방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친한 사이에서 그냥 em ăn đi, anh ăn đi, chị ăn đi 등등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다 끝나고 잘 먹었습니다. tôi đã ăn rất ngon 라는 말을 대신에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 만약에 여러 명한테 말하면 xin phép mọi người, tôi ăn xong rồi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xin phép mọi người, tôi ăn xong rồi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면 그냥 tôi ăn xong rồi, mọi người ăn đi nhé. tôi ăn xong rồi, mọi người ăn đi nhé. 잘 먹었습니다. 다들 그냥 식사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tôi 라는 호칭을 알맞은 호칭을 넣어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로 밥 사드릴게요, 밥 사줄게요 라는 말입니다. 한국인들이 보통 누군가한테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할 때 이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좀 놀랐습니다. 왜 고마워할 때 밥 사주겠지? 라고 궁금하다가 나중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말을 베트남어로 직역해서 말하면 베트남 사람들한테 듣기가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에 회사에 새로 입사했어요. 같은 팀 베트남 언니가 나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 언니한테 너무 고마워해서 이렇게 말하려고 해요. 언니, 제가 언제 밥 한 번 사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럼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Chị ơi, hôm nào em mua cơm cho chị nhé. Chị ơi, hôm nào em mua cơm cho chị nhé. 이렇게 말할까요? 사실 그 말을 들으면 그 언니가 웃음이 나올 거예요. 웃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듣기가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보통 베트남 사람들한테
누군가한테 고맙다는 의미로 이렇게 더 많이 말합니다. 커피를 사주겠다고 아니면 언제 한번 식사하자고 하는 게 더 많이 합니다. 이런 경우에서 Chị ơi, hôm nào em mời chị cà phê nhé. Chị ơi, hôm nào em mời chị cà phê nhé. 언니, 언제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아니면 Chị ơi, hôm nào em mời chị một bữa nhé. Chị ơi, hôm nào em mời chị một bữa nhé. 언니, 언제 식사 한번 사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세 번째로 수고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한국인들이 이 말을 인사말로 많이 쓰더라고요. 이 말도 베트남어로 직역해서 말하면 좀 이상합니다. 수고는 베트남어로 vất vả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수고하세요는 베트남어로 vất vả nhé 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베트남 사람들한테 듣기가 정말 이상합니다. 그리고 맞지 않고요. 쉽게 예를 들어서 오늘 퇴근하는 길에 아는 베트남 친구를 만났어요. 잠깐 얘기하고 이제 서로 인사하고 가잖아요. 그럴 때는 수고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vất vả nhé 라고 하지 마시고 chào 플러스 그 사람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chào em 아니면 chào anh, chào chị 등등입니다. 아니면 anh đi nhé, chị đi nhé, em đi nhé, 가세요 라는 말을 더 하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한국인들이 동료들한테 이 말을 인사말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베트남에서 일하시거나 아니면 베트남 사람과 일하실 때 굳이 수고하세요 라는 인사말을 베트남어로 직역해서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런 인사하는 상황에서 알맞은 베트남어 표현을 말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다녀올게요, 갔다 올게요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다녀왔다, 갔다 왔다는 베트남어로 đi rồi về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갔다 올게요, 다녀올게요 라는 말에서 굳이 đi rồi về 이렇게 직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침에 출근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아내한테 인사하잖아요. 난 갔다 올게, 난 다녀올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anh đi rồi về 라고 말하기보다 그냥 anh đi nhé 아니면 anh đi đây, 나 간다 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내가 남편한테 다녀와요, 다녀오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럴 때는 anh đi rồi về nhé 라고 말하기보다 그냥 조심히 가세요, 가세요, anh đi nhé 아니면 anh đi cẩn thận nhé 라고 말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anh đi rồi về 하고 anh đi rồi về nhé 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합리적이지만 근데 대부분 상황에서 굳이 đi rồi về 라고 직역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상황을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볼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야 돼요. 나가기 전에 사장님한테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베트남어로 sếp ơi em đi rồi về ạ. sếp ơi em đi rồi về ạ 라고 말할게요. 사실 그렇게 말해도 괜찮지만 근데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sếp ơi em xin phép ra ngoài ạ. sếp ơi em xin phép ra ngoài ạ. 아니면 sếp ơi em đi ra ngoài ạ. sếp ơi em đi ra ngoài ạ. 사장님 저 나가겠습니다. 그냥 나가겠다는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다녀와, 갔다 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em đi rồi về nhé, em đi rồi về nhé 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말하기보다 그냥 응 그래 가
em đi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em đi 이렇게 말해도 직원이 밖에서 볼 일이 끝나면 회사에 들어와야 된다 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갔다 올게요, 다녀올게요, 그리고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같은 말은 여기서 đi rồi về 굳이 그런 뜻으로 해석할 필요 없고 그냥 상황에 맞게끔 그냥 더 자연스러운 베트남어 표현을 쓰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잘 오셨습니다, 잘 왔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통 누군가한테 그 사람이 오는 게 좋은 일이다, 잘 되는 일이다 말할 때 이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베트남어로 직역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남편의 베트남 친구가 집에 놀러 와요. 여기 집에 있는 아내가 그 베트남 친구한테 잘 오셨습니다, 잘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잘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는 말은 베트남어로 직역하기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잘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는 말은 굳이 베트남어로 직역하지 마시고 그냥 그 상황에 알맞고 더 자연스러운 베트남어 표현을 쓰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베트남 오빠를 찾아가려고 해요. 근데 마침 그 오빠가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오빠한테 오빠 잘 왔어요. 안 그래도 오빠를 찾아 가려던 참이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베트남어로 Anh đến đúng lúc quá, em đang định đi tìm anh. Anh đến đúng lúc quá, em đang định đi tìm anh.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anh đến đúng lúc quá 는 잘 왔습니다, 잘 왔네요 라는 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인이 자주 하는 말을 베트남어로 직역해서 말하면 어색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어떤 말을 많이 하시나요? 그리고 그 말을 베트남어로 어떻게 바꿔서 말하잖아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재미있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 hẹn gặp lại các bạn.